우리는 더 이상 배가 고파서라는 단순한 이유로 음식을 먹지 않는다. 열심히 일한 나에게 보상을 주기 위해, 힘들었던 나에게 위로를 건네기 위해, 슬픔과 공허함을 잠시나마 잠재우기 위해, 고통과 분노를 잊기 위해, 지루함을 견디기 위해, 하기 싫은 일을 최대한 미루기 위해, 특정한 문제에서 잠시 회피하기 위해 음식을 이용한다. 물론 이러한 감정으로 음식을 먹더라도 적절한 양으로 즐겁게 먹고 식사 이후에 몸과 정신이 불편하지 않고 만족감도 크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적인 이유로 음식을 섭취한 후 여러분의 기분은 어떠신가요? 또 몸 상태는 어떠신가요? 감정을 음식으로 달랜 후 오히려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진 않으신가요? 수많은 자괴감이 자신을 좀먹고 있진 않나요? 본능에 사로잡힌 자신이 너무 속상하진 않나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은 절대 감정을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감정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치지 않고 계속 음식으로 회피한다면 이 끔찍한 상황이 반복될 거예요. 그 사이에 몸과 정신은 망쳐지겠죠. 저도 과거에 감정에서 잠시 대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꽤 많이 자주 이용했던 게 음식과 술이었어요. 하지만 술과 음식을 먹은 뒤에 얻은 것은 하루를 통째로 날리는 극심한 숙취와 몽롱한 정신상태, 그리고 미해결된 감정이었어요. 악순환의 굴레에 빠지듯이 숙취가 해결되면 다시 음식과 술을 찾았습니다. 거기다가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서 잠시 벗어나기 위해 먹는 음식은 과식할 위험이 커요. 무슨 맛인지도 모른 채 밀어넣기 바쁩니다. 배가 터질 듯한 감각에 감정을 숨기고 싶은 거죠. 감정을 잠시 잊기 위한 수단으로 몸을 혹사시키는 행위가 너무 큰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먹느라 시간을 날리고 소화하느라 에너지도 날리고 그 사이에 아무것도 집중할 수 없어서 시간 또 날리고 기분은 더러워지고 악순환입니다. 현대인들은 꽤 자주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음식을 찾고 지루함을 견디기 위한 수단으로 음식을 먹고 심심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신체적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까지 위태롭게 만들며 먹는 것과 소화에 엄청난 에너지와 시간을 소비함으로써 정작 중요한 일들을 태만하게 만들어 사회적 문제까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이런 감정적 섭식이 계속 누적되면은 내 삶의 방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전혀 의도하지 않은 대로 만족스럽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진 않을까요?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알아차리기 훈련을 해보세요. 오늘 뭔가 불쾌하거나 힘든 일이 있었어요. 평소처럼 자동적으로 음식 생각이 먼저 떠오르겠죠? 뭔가 명명할 수 없는 지치고 힘들고 부정적인 상태에서 배달의 민족을 보거나 친구와 술 약속을 잡을 거예요. 이때는 즐겁게 음식을 음미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그냥 입안으로 쑤셔 놓고 싶다는 충동에 휩싸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스스로 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알아차린 이상 감정은 통제할 수 없는 무서운 것이 아닌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 실체로 드러나게 돼요. 지금 무슨 감정이 들어? 배가 고픈 거야? 아니면 마음이 불편한 거야? 일단 이렇게 자신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감정을 마주하기 두려운 거 알아요. 하지만 오히려 감정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실체가 드러납니다. 감정은 우리의 뇌가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해서 과열된 풍선과 같아요. 질문을 통해서 그 과열된 풍선을 터뜨리세요. 과대포장된 감정을 발가벗기세요. 그러면 비로소 알게 됩니다. 감정은 우리에게 무언가 정보를 알려주는 소중한 신호였다는 걸요. 우리가 감정이 주는 정보를 잘 알아차릴 수만 있다면 감정에 대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음식을 이용해서 정신과 몸을 지속적으로 망치는 게 아니라 감정이 주는 그 정보를 이용해서 더 의미 있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요. 감정은 애초부터 그런 수단입니다. 감정은 외면할수록 얽히고 설켜서 내가 가고자 하는 모든 방향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스트레스와 불안감, 걱정, 외로움, 심심함은 인생의 디폴트 값이에요.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이런 감정이 주기적으로 찾아옵니다. 친구처럼. 저도 스트레스를 받고요. 불안감에 휩싸이고 걱정이 들고 고독감을 느낄 때가 종종 있어요. 심심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질문을 통해서 그 감정의 명확한 근원을 찾아 나섭니다. 나를 압도할 것 같은 감정이 휘몰아칠 때 먼저 필요한 것은 음식이 아니라 일단 깊은 호흡을 하고 질문을 통해 감정의 근원을 조사해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해야만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문제를 회피하면 계속 이 문제가 나를 찾아오고 내면 깊숙한 곳에 숨어서 내 생활과 건강을 지속적으로 망칠 거예요. 우리는 이 감정의 근원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해 질문을 해야 하고 활자로 써내려야 합니다. 불안감일까? 무엇이 걱정되는 걸까? 왜 나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심심한 건가? 지루한 건가? 업무의 난이도가 너무 높은가? 나에게 맞지 않은 업무인가? 내 실력이 부족한가? 지금 나는 해야 할 일이 하기 싫은가? 그 일을 하기 싫은 이유가 뭐지? 이런 식으로 연쇄적인 질문을 통해 내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이 감정에서 진짜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내야 합니다. 이 감정의 근원지를 파악하지 않고 미결로 남겨둔다면 지속적으로 기분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리고 그 기분을 숨기기 위해 또 음식으로 도피하며 시간과 에너지를 날리겠죠. 하지만 집요한 질문을 통해서 진짜 필요한 걸 알아내고 제대로 충족만 시켜준다면은 그 감정을 일으켰던 문제에서 서서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제대로 질문하고 제대로 해석해서 해결하면 점점 벗어날 수 있어요. 이 간단한 문제를 회피함으로써 문제를 키우지 마세요. 문제를 고난이도로 만드는 건 우리 자신입니다. 질문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애매모호한 표현이 아닌 정확한 표현을 써야 돼요. 힘들다, 괴롭다,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끝내버리면 아무것도 나아질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적절한 질문을 집요하게 스스로에게 하다 보면은 답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 스트레스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어요. 사람마다 스트레스 원인이 다르고 스트레스 관리하는 능력도 달라요.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업무의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할 일을 완전 잘게 쪼개서 한 단계씩 쳐내는 것에 집중하면 돼요. 해야 할 일이 내 능력에 비해 높은 난이도라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지 찾아보고 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 방법입니다. 심심해서 음식을 주기적으로 찾는다면 심심함을 달랠 수 있는 방법은 뭐일지, 심심한 상태가 과연 나쁜 상태인 건지, 나의 심심함을 건설적인 방식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취미생활은 없을지 이런 질문을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건 어쩔 수 없이 사회적 관계겠죠? 연인이나 친구, 직장 상사나 동료가 나를 힘들게 한다면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이렇게 외부의 책임을 돌리지 마시고 그 사람의 어느 부분이 도저히 못 견디겠는지, 어떤 요소가 나를 힘들게 하는지, 얼만큼 버틸 수 있을 것 같은지 표현하고 대화함으로써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지 질문을 통해서 정확히 알아내고 상대를 예측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도저히 견딜 수 없다고 예측이 될 때는 음식으로 도피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끊거나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해결 방법입니다. 직장에서 사람 때문에 도저히 못 견디겠다면 이직을 위해 계획을 세우는 게 현명한 방법이죠. 장기적으로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는 마지노선을 정확히 해두는 거예요. 또는 상대에게 내 상태를 정확하게 밝히고 대화를 통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는 겁니다. 충분히 시간을 주고 순화하여 내 감정을 표현하고 대화를 했음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내가 정한 그 적정선을 넘는다면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나만의 확고한 경계선을 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에게 집요하게 질문을 하면 감정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음식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진짜 문제를 해결하고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지금 이 괴로운 감정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세요. 그 근원을 찾아내야만 진정한 욕구를 해결할 수 있고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너무너무 어렵다면 다양한 시도 끝에 포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시도를 하지 않고 계속 음식으로만 대처한다면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그 사실조차도 모르게 됩니다. 인생은 계속해서 문제의 연속인데 힘들다, 지친다, 괴롭다, 뭉뚱그려 문제를 회피한다면 내 능력치는 올라가지 않아요. 계속 힘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생각해보면 여러분은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한번 발휘해보세요. 내가 한 가지 문제를 제대로 직면해서 풀어본다면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또 이런 사회적 관계의 문제가 아닌 심심함이나 휴식을 음식으로 푸는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완벽주의 성향이 강해서 쉬기 위한 수단으로 음식을 이용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집중력이 떨어질 때 먹는 행위로 휴식을 하지 않고 요가 매트 위에 누워서 멍을 때립니다. 매 순간이 생산적이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정신을 자유롭게 두면서 집중력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요. 음식은 휴식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유일한 휴식 시간이 음식을 먹는 시간이 되면 안 돼요. 폭식을 함으로써 휴식을 취하는 것은 삶의 균형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진짜로 필요한 것은 진정한 휴식이에요. 동네 한 바퀴를 돌아보세요. 예쁜 카페로 찾아가 보세요. 집안을 청소해 보세요. 재밌는 영화를 감상해 보세요. 누워서 폰을 보는 게 아니라 멍을 잠시 때려 보세요. 향이 좋은 바디워시로 샤워를 해보세요. 마사지를 받으러 가보세요. 새로운 취미를 한번 익혀보세요. 나의 일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또는 나의 세계를 더 넓혀줄 수 있는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나와 즐겁게 대화할 수 있는 재밌는 사람을 만나보세요. 감정적 폭식은 삶의 균형이 뭔가 안 맞다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집요하게 질문함으로써 알아내세요. 스스로 질문하기 어렵다면 상담을 받으러 갈 수도 있습니다. 직면하지 않으면 문제는 반복돼요. 하지만 사실 여러분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얼른 문제를 풀고 없애버리세요. 음식을 먹는 행위는 너무 즐거운 경험입니다. 하지만 가장 즐겁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그 음식이 주는 모든 요소를 음미하면서 내 몸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양을 먹는 거예요. 음미하지 않고 먹어치우는 식사, 과식과 폭식은 절대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없어요. 내 몸이 불편해지는 순간 불쾌함을 경험하고 자신에 대한 시선이 부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절제하지 못했다는 기분, 충동에 휩쓸려 가는 그 기분은 정말 끔찍합니다. 소중한 자신에게 그런 끔찍한 기분을 안겨주지 마세요. 음식을 먹는 행위를 즐거운 경험으로 남겨두세요.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는 요소를 찾기 위해 자신에게 집요하게 질문하기. 질문을 통해서 과대 포장된 감정을 발가 벗기세요. 질문을 통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과열된 그 감정을 터뜨리세요. 그 과정이 괴롭더라도 끝에는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불필요한 요소는 모두 사라지고 지금 당장 집중해야 할 알맹이만 남게 됩니다. 발가벗겨 보면은 진짜 별게 아닐 거예요. 발가벗기세요.